어? 야, 봉선아 너만 하냐고. 아니, 그게 핑계지. 봉선아 너만 해? 공부는 너만 해? 어? 군대 나가면 되지, 뭘. 로그 함수. 자, 동선아 핸드폰 집어넣고. 로그 함수. 우리 후딱 하자, 후딱. 후딱 마무리해야 돼. 아, 상계, 자, 시험 일정 나왔니? 어. 날짜는 언제부터지? 어? 5월 4일부터? 아직 시험 일정은 정확히는 안 나왔고. 한 과목 보지, 여기는. 한번 보는 거는, 그러니까 수업만 나가지. 파트로 나눠서라도. 수업만 나가지. 알겠어. 로그 함수야. 얘들아, 너희들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래프 모양 잘 기억해두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는 당연히, 역시 그래프 모양과 관련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최대 최소가 나온다. 너희들, 최대 최소. 근데 지수함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유형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외우는 게 좋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로그 함수하고 로그 방정식, 부등식 중에서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거 꼭 신경 써야 돼. 뭘 신경 써야 된다고 얘들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게 무엇이었지 얘들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게 무엇이었지? 밑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진수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특히나 진수 조건 같은 건 말이 활용되니까 너희들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요? 알겠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둬서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로그 함수의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모양을 다뤄놓을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로그 함수는 어떤 걸 보고 로그 함수니? 로그 함수라고 그러지? y는 로그 a에 x처럼 진수에 누가 들어간 거? x가 들어간 거. 이게 지금 로그 함수지. 오케이? 이거의 그래프 모양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밑이 얼마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하고,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모양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그 모양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인 모양. 로그 함수. 밑이 1보다 클 때 기본적인 모양. 어떻게 됐었냐면, 이 y축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퍽 꺾여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y축을 따라오다가. 됐죠? 오케이? 그리고 꼭 지나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에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얘들아? 0 나오지?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디가 된다, 얘들아? 1,0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y축엔 닿는 거야, 안 닿는 거야? 안 닿는 거다. 이거 잘 알아두도록 하고, 이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케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게 조금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조금씩은. 오케이? 제가 올라가는 그 양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좀 천천히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그치?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위를 향해서 가기는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됐었니? 라고 한다고 하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에서 y축을 따라오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었어요. 그죠? 맞니 얘들아? 네.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어느 점을 지나고 얘들아? 1,0을 지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y축에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조금씩은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일단은 그래프에 보이는 특징 중에 정의역이 이제 한정적이죠. 정의역이. 됐어요? 정의역. 요 그래프에 사용되는 x 값들만 모아보면 한정적이지. 그지? 어떤 놈들만 나오니 얘들아?
0보다 큰 놈만 나와요. 이 정의역은 이쪽이 0보다 큰 놈입니다. 이쪽도 정의역은 0보다 큰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치역 y값들을 모아보면 치역은 어떤 놈들이 나오죠? 치역은 모든 실수가 나와. 치역은 모든 실수가 나온다. 그렇지? 치역은 뭐가 나온다 얘들아? 모든 실수가 나온다 이거야. 치역은 이거 치역이란 말 안 썼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 원래 점근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니 얘들아? 점근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점차 근사해지는 선. 오케이. 됐어요? 점차 근사해지는 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가면 갈수록 한없이 어떻게 되는 선 얘들아? 가까워지는 선. 오케이. 그게 점근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그랬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니? 점근선 어느 선에다 한없이 가까워지니 얘들아? 이게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선에 한없이 가까워져?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근데 이제 훌륭한 이과생이라고 하면 Y축보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X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Y축보다는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써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X는 0.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쓰면 X는 0. 0인데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점근선. 이것도 점근선이 역시 똑같이 무엇이야? Y축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X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치?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쉬운 방법으로 선생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기로 하고, 일단 그래프 모양에다 집중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입니다.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다고 얘들아?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니까 반드시 무슨 함수가 존재하니?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서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도록 하고, 이것도 이제 파트로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무슨 함수니 얘들아? x값이 커가면 커갈수록 y값이 커가는 증가함수입니다. 얘는 무슨 함수지 얘들아? 감소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따로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거에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프 모양이야. 그래프 모양.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알아두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하는 거 이제 자, 두 번째라고 합시다. 두 번째. 로그 함수의 정의역. 오케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너희들이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의역, 점근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냐면 정의역은 됐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얘들아 정의역은 진수 조건이에요. 정의역은 무슨 조건이라고 얘들아?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을 쓰시면 그게 정의역이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를 보도록 하세요. 여기 이를테면 y는 로그 2에 x-3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정의역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수 조건을 풀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진수 조건은 무엇이죠? 그때 나타난 진수는 무조건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거.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진수 조건이죠. 맞니? 얘를 풀면 지금 뭐가 나오니? x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 그래 안 그래? 그잖아. 이게 지금 무슨 역이라는 소리야? 이게 지금 정의역이라는 소리야. 확인되니? 이렇게 풀면 간단하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정의역은 어디서 나온다? 진수 조건에서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진수가 0보다 크다를 풀면 그게 무슨 조건이 된다? 그게 무슨 역이 된다? 정의역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됐어요? 점근선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돼. 진수가 0될 대로 찾으면 돼. 식 자체를 이렇게 꾸미면 돼. 진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꾸미면 돼. 알겠니? 그래서 걔를 풀면 그게 무슨 선이 나오니 얘들아? 점근선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은 어떻게 나온다?
진수가 0 될 때, 지금 이 진수가 x-3이지? 그래서 이게 0 될 때 이걸 풀면 돼. 됐어요? 네, 그러면 뭐가 나오니? x는 3이라는 선이 나오죠? 오케이, 방금 식이 나오지? 이게 정근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정역이 지금 누구보다 크다라고 했어? 3보다 크다라고 했어. 정역이 3보다 크다는 소리는 3인 거는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 3인 거 바로 이전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니? 잘 생각해보면 3인 거는 안 되고 3인 거 이전까지는 된다는 소리니까 그 3인 순간이 정근선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역을 항상 어떻게 푼다? 예, 진수 조건으로 푼다. 아시겠습니까? 정근선은 항상 어떻게 한다? 진수가 얼마일 때? 0일 때로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너희들이 활용하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 오케이. 됐어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 오케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일반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y는 로그 a의 x를 평행 이동한 y는 로그 a의 x-p 더하기 q꼴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제 말 알아듣고 있니 얘들아? 그걸 원래는 너희들이 뭘 이용해서 그려야 되냐면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 지금 방금 배운 내용하고 몇 가지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라는 몇 가지 단서만 이용하면 평행 이동을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을 먼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들아 정의역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정의역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선생님이 생각하라는 정의역과 점근선은 이제는 앞으로 진수가 0보다 크다와 진수가 0이다로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범위에 따른 그래프 모양. 됐어요? 밑에 범위에 따른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 두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밑의 범위에 따른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래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이런 형태다. 이거 잘 생각해 둬야 된다. 그 모양은 잘 생각해 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 계략적인 그래프 모양이 나와. 계략적으로 이게 대략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게 나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할 때를 위하여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지나는 두 점을 조사하면 돼.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렵지 않게 나와. 지나는 두 점을 조사하면. 알겠니? 오케이? 지나는 두 점을 조사를 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 지나는 두 점이라는 것은 이걸 조사하면 돼. 반드시 어떤 걸 조사하느냐면 오케이, 첫 번째 진수가 1일 때의 좌표. 첫 번째 뭘 조사한다고? 진수가 1일 때. 진수 1 만들기에 필요한 어떤 x값이 있을 거야. 아시겠어요? 뭐 이를테면 여기에서 진수가 1이 되려면 x-3이 1이 돼야 되니까 x값이 얼마야 되겠니? 4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4, 얼마를 대입해서 조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랑 밑이랑 같을 때 이런 상황의 좌표를 조사하시면 계산도 편하고 지나는 점이 어딘지도 빠르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 지나는 두 점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뭐 그냥 3이나 5 이런 거 아무거나 제 마음에 드는 거 대입하면 안 되나요? 라고 너희들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정의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기는 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두 가지가 가장 계산도 빠르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하시고 맨 마지막에 주의점은 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의 부호가
플러스이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추가 설명하면 항상 로그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고, 그럼 추가 설명하면 항상 로그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로그가 꼭 플러스인 것만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이너스인 것도 나옵니다. 근데 로그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형태에 대해서도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비록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 해도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주의점처럼 항상 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로 바꿔서 적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두 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일단은 뭐 아까 얘기했던 y는 로그 2의 x-3. 이제 뭐 숫자 계산을 좀 편안하고 플러스 1 정도로 좀 약간 좀 수정을 해놓을게. 오케이?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고 얘들아? 정의역과 점근선.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정의역은 진수조건 x-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x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게 지금 정의역이지. 점근선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점근선은 x-3이 0이다. 그래서 x는 얼마이다 얘들아? 3이다.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일단 그거를 표시해 놓고 정의역이 뭘 얘기하는지 잠깐만 참고해보면 지금 이 점근선이 이렇게 x는 3이라는 소리야. 정의역이 x는 3보다 크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여기 오른쪽에 그려진다는 소리지. 됐니? 자, 그렇게까지 확인이 되겠어?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밑의 범위에 따른 모양. 밑이 이제 누구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대략적인 모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돌고래. 나는 이제 친구를 유치하게 이렇게 얘기해. 돌고래가 점프 뛰는 모양이라고. 알겠어? 존나 순수한 친구인 거지. 자, 어쨌든 그런 모양이 될 거야. 알겠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옮겨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좀 위에다가 이렇게 하이 점프를 치냐 로우 점프를 뛰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지나는 두 점을 조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지나는 두 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거 오케이? 상황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황은 뭐니? 얘들아, 진수가 1일 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진수가 얼마일 때? 밑과 같을 때.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진수가 1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니? 저기 진수가 x-3이 돼 있으니까 이게 1이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럼 x는 4야. 됐어요? 그럼 그때 좌표를 조사한다는 소리는 이걸 다시 대입한다는 소리야, 저기다가.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대입하면 y 값이 나오겠지? 됐어? 근데 그 계산이 굉장히 편해. 왜냐면 이게 진수가 1이니까 이 로그가 무조건 0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y는 0 플러스 1이라서 계산이 이렇게 편해. 쌤 말 이해하고 있겠어? 이해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랑 밑이 같아질 때. 진수가 x-3이고 밑이 2니까 이거 같아질 때 생각해보면 x는 5겠지? 이해되니? 그럼 그때 좌표를 조사해보면 5를 여기다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진수랑 밑이랑 똑같아지니까 이 로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진수랑 밑이랑 똑같으면 로그 값이 얼마인 거지? 1이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점을 지나야 돼. 4,1하고 5,2. 그래서 4,1을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도록 5,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점을 지나도록 돌고래가 점프를 뛰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대략 이렇게 지나간다. 굉장히 정확해. 평행 이동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린 거야. 빠르지? 그렇지 않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간 좀 너희들 봤을 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예제요. 두 번째 예제.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정도로 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 1이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됐어요? 원칙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내용에만 순수하게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로그 함수는 로그 2의 x 혹은 로그 2분의 1의 x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고 그 마이너스 있는 것을 처리하다 보면 이게 대칭 이동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보면 평행 이동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한 거라 이거지. 대칭 이동도 한 거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약간 좀 번잡해.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때 선생님이 방금 가르쳐준 내용의 주의점만 잘 생각하셔서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단다. 알겠어요? 알겠니? 이렇게 일단 그 주의점은 뭐라 그랬지?
항상 로그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럼 일단 그것부터 배우자.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그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그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지수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요. 지수에다가. 알겠어요? 네.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역으로 로그의 성질에서 여기에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 맞니? 이해됐어? 물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진구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분의 1로 보면서 마이너스 1을 밑에 있는 지수로 1은 위쪽에 있는 지수로 이렇게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보여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분의 1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면서 밑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 2분의 1. 그렇게 써도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어. 물론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얘기하는 거겠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오케이? 자, 일단 확인해 보자. 첫 번째 무슨 역? 정의역 확인해 보자. 정의역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나온다고. 됐어요? 그럼 진수 조건이 무엇이니? 마이너스 플러스 2.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넘기면 x는 2보다 작다가 나와. 2보다 작다 확인하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근선. 정근선은 어떻게 나와? 진수가 얼마이다? 0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x는 얼마이다 얘들아?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정의역과 정근선을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정의역과 정근선은. 됐어요? 정의역과 정근선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지금 2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 선이 그냥 영 마음에 안 드네. 이게 2라는 정근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여기 정근선 여기 닿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왼쪽에 그려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왼쪽에 어떻게 그릴 것이냐? 원래는 로그 x 그리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정의역 x는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 그거 그릴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을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뒤집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저거를 정석적으로 해석할 때는 저기는 이제 대칭 이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의역이 원래 우리가 예전에 보던 것처럼 누구보다 크다 하면 일반적인 모양이고 누구보다 작다 이러면 어떻게? 그거를 뒤집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래프 모양이 나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략 이런 모양이고 이것의 정확한 위치를 좀 잡기 위해서 역시 점을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우리가 조사해야 될 점은? 근데 이런 모양이에요. 응? 맞다. 2분의 1이었지? 밑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선생님 설명이 잘못됐네. 밑이 2분의 1 모양 이거를 뒤집어야 되겠네. 됐어? 밑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모양을 뒤집어서 대략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좋았어.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사해보자. 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하고 진수가 얼마일 때? 밑과 같을 때 이거를 이제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진수가 1이랑 같다. 진수가 1이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누구랑 같다? 1이어야 돼. x는 얼마니 얘들아?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y값은 어떻게 되는 거겠니? y값은? 진수가 1이면 여기 1 들어가면 이게 1 들어가니까 1 되는 거니까 이 로그가 0 되는 거고 y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 떨거지야, 떨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상수랑 떨거지가 나타난다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진수랑 밑이랑 같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누구랑 같을 때 2랑 같을 때 x가 얼마가 필요하겠지? 0이 필요하겠지? 맞니? 정신 차리고. 오케이? x가 0이 필요하겠지? x 0이 들어가면 여기 진수가 잠깐만. 쌤 또 실수했어. 큰일 날 뻔했어. 나 왜 자꾸 저걸 2로 보고 있는 거지? 밑이 2분의 1인데?
맞냐? 네. 밑이 2분의 1인데. 그럼 넘기고 넘겨주면 x는 얼마가 필요하니 얘들아? 2분의 3이 필요해. 맞니? 네. 2분의 3이면 y는 뭐가 나오냐? 얘가 2분의 1로 얘랑 똑같아지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결과값은 1 더하기 1로 얼마가 나오겠니? 2가 나오겠지. 네. 이해되고 있니?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여기다 표시하면 돼. 자, 일단 1, 어디를 지난다? 1, 2를 지난다. 그래서 여기 표시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2분의 3, 어떻게 되니, 얘들아? 얼마를 지난다? 2를 지난다. 여기 표시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정근선을 따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데라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로그 함수의 일반형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 자, 이제 다시 또 내용 정리입니다. 다시 또 내용 정리. 지금 3번까지 썼죠? 오케이? 됐어요? 4번. 로그를 이용한, 글씨가 좀 못 알아보겠네. 로그를 이용한 부등식의 성질. 오케이?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우리가 그 지수할 때랑 마찬가지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 내용에서도 배웠듯이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제 밑을 갖다 까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도 양변에다 똑같은 로그를 갖다 붙이는 게 가능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뭐 이를테면 밑이 A라고 하면 밑이 A인 로그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됐어? 너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A의 범위에 따라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역시 이걸 신경 쓰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강조하는 거 뭐냐? 로그가 있을 때 역으로 뗄 때도 마찬가지다. 뗄 때도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고 뗄 때도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각별히 신경 써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최대 최소의 유형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로그 부등식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혹시 밑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으면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어요. 오케이? 얘들아, 로그의 밑은 누가 돼서는 안 돼? 1이 돼서는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뒤통수를 쳐주고 싶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케이? 네. 역함수. 됐어요? 역함수. 여러분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함수에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니? 역함수에 대한 관련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요즘에 이제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 뭐냐면 이제 항상 이제 그 출발은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이제 문제들의 변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치? 오케이? 수능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 아시겠어요? 원래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 이과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수능 문제 원칙적으로 시험 보면 수원, 수투,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4권이에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상하를 배웠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진짜로 안 나오느냐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얍삽하겠죠. 얍삽하게 수원, 수투,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섞어서 계속해서 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섞어서 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역함수라는 개념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이 낼 거리가 크게 이제 두 파트밖에 없어요. 이과생을 기준으로. 언제냐면 지수라고 함수. 그 다음에 언제냐면 적분.
이렇게 두 파트밖에 없어요. 물론 미분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지수로그 함수, 미분 적분. 그 역함수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수로그 함수 할 때는 잘해야 된다 이거야. 왜? 연관이 많이 되니까 수능 문제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변형 문제도 많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거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역함수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 알겠니? 오케이. 자, 역함수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무엇이냐면 원래 함수에 A가 들어갔을 때 B가 나온다라는 이 말하고, 오케이? 역함수의 입장으로서 역함수는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뒤바뀐 걸 역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역함수에는 B가 들어가서 A가 나온다. 오케이? 이것은 양쪽화살표. 양쪽화살표가 무슨 말이라 그랬지, 얘들아? 동치. 완전히 똑같은 말.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얘들아, 선생님이 양쪽화살표 정도 쓰는 건 있잖아. 그냥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줘. 변형을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FA가 B라는 소리하고 F 인버스 B는 누구랑 같다? A랑 같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식 구하기. 오케이. 역함수식 구하는 것은 두 단계로 우리가 푸는데 첫 번째는 X와 Y를 뒤바꿉니다. X와 Y를 뒤바꾼다. 오케이. 너희들이 이과생이기 때문에 X, Y를 뒤바꾸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X, Y를 뒤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Y에 대해 푼다. 그러니까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특히나 우리가 이제 내신 기준으로는 요게 좀 많이 필요해요. 요게 역함수식 구하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F와 그놈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입니다. 됐어요? 원래 함수와 그놈의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오케이? 이 세 번째 말은 또 이제 설명하고자 하면 한 30분은 충분히 떠들고도 남는데, 오케이? 우리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일단 잘 기억해 두라 하고, 일단 기초적으로 내신에서 우리 지금 내신에서 필요한 것은 1번과 2번은 확실히 필요해.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게 이제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대진고나 이런 학교처럼 너희 학교에서 수능 문제 유형을 좋아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지. 문제에서 조금 나중에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하시고, 알겠어요? 위쪽에 두 개 있는 데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학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식 구하기. X, Y를 뒤바꾸고 누구에 대해서 푼다? Y에 대해서 푼다. 됐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여기 Y는 2의 X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역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해? X, Y를 뒤바꾸니까 X는 2의 Y입니다. 오케이? 이걸 Y에 대해서 푸니까 어떻게 풀면 되겠어? 뭘 이용해서 풀면 되겠니?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푼다고? 로그의 정의. Y는 로그 2의 X다. 이렇게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지금 로그 함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지.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야. 뻔히 알고 있거든? 근데 역함수 식을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오케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지수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해서 로그 함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로그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해서 지수함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한번 로그의 정의를 쓰게끔 돼 있어. 아시겠어요? 로그의 정의를 꼭 한번 쓰게끔 돼 있다고. 로그의 정의가 뭐지, 얘들아? a의 x제곱이 n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쓸 수 있다? x는 로그 a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됐어? 오케이? 이걸 꼭 한번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꼭 거듭 제곱은 혼자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꼭 로그도 어떻게 있어야 돼? 혼자 있어야 돼.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y는 3의 x-2 플러스 1 이렇게 있잖아? 역함수 구하라고 하잖아.
일단 뒤바꾸겠지. x는 3의 y-2 플러스 1 이렇게 뒤바꾸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거듭제곱 혼자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3의 y-2는 x-1이다. 이렇게 혼자 있도록. 아시겠어요? 거듭제곱이 기준이야.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를 쓰면 돼. y-2는 로그 3의 이거 전체다. x-1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y는 무엇이다? 로그 3의 x-1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듭제곱은 꼭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혼자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못 구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됐어? 방법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못 구하면 맞아야지. 오케이? 진구는 여태까지 너무 평화적이었던 것 같아. 이건 정말 폭력적 진구로 할 거야. 오케이? 특히가 아니라 유일하게 남학생들한테. 오케이? 남학생들은 좀 폭력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평화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요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되냐, 얘들아? 네. 뒤바꾸면 돼. 그래서 로그 2의 y-2 플러스 3. 됐어? 뒤바꾸고 역시 로그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혼자. 로그하고 거듭제곱은 외톨이야, 외톨이. 외톨이. 그게 은둔형 외톨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넘겨서 로그 2의 이렇게 y-2는 x-3 이렇게 혼자 있도록 하고 로그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로그의 정의를 쓰면 어떻게 되니? 2의 x-3 거듭제곱은 누구다? y-2다. 그래서 y는 무엇이니 얘들아? 2의 x-3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못 구하면 맞자. 너야? 야. 너야? 아니요. 너야? 아니요. 잠깐 쉬었다가.